후보자께서는 인사말에서 불평등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네, 최근에 청년 실업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와 함께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는 그 조항 안에서의 고용 세습 조항도 이런 청년들의 출발선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그 단체 협약상에 있는 장기 근속자, 정년퇴직자의 노조 자녀를 우선 특별 채용하는 이러한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단체 협약은 결국 그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체 협약에 대해서 만약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고용세습, 그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 대략 한 2,800여 곳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694곳이 이런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노조원의 자녀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서 자율시정 조치 명령을 이렇게 내렸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다시 검사를 해보니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이 조항을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또 대기업 강성노조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노사가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기아차 노조의 경우는 단체 협약의 그 협상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단체 협약의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의 그 우선 특별 채용의 조항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헌법과 법률상의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헌법상의 평등의 그렇습니다. 원칙에 예. 강하게 위배되는 것 우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평등에 네. 위배되고. 민법상의 사회질서의 위배, 고용정책기본법에서의 제7조 취업기회 균등한 보장, 직업안정법의 균등한 처우 이런 모든 것에 위배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기회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재판부가 하루빨리 이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회 평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판결을 올바르게 내려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또한 이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시는 동안 내렸던 결정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도에 저희 입법부에서 이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이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5조 1항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34세 이상, 35세 이상인 분들이 위험 소원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이 2014년에 나긴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당시 위헌 의견을 내셨고 그 위헌 의견이 5분 중에 1분이셨는데요. 그 위헌 의견을 낸 그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전체 모집하는 이제 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 3%를 이제 35세까지 그 청년에게 할당을 하게 되면 결국 그 3%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연령대는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둘 사이에 이제 평등에 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것을 이제 뭐 저도 그에 대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채용 할당 뭐 이런 문제가 경성적인 방법이고 연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 외로 그런 사람들을 더 뽑게 한다든지, 또 그렇게 더 뽑게 되면 뭐 조세 감면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연성할당적인 방법이라면 저희가 저로서는 아마 위헌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다른 연령대가 그만큼 이제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는 위헌 의견을 내면서 높은 청년 실업률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채용 축소, 그다음에 제조업체 등의 해외 이전, 이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상승으로 인한 인력과 수요의 공급 불이치는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도 그 근본 원인이 있다라는 진단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위헌이 되는 6명의 종족수에 미달한, 그러니까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위헌 불선언 결정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합헌입니다. 합헌 결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소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낸다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이제 합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 제가 드리는 것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률이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국회가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을 두고 한시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시법을 두는 불가피한 방식으로 저희가 입법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청년 고용 할당제를 그래서 이제 정원의 3%로 하고 기간도 한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제한적인 입법을 이제 한 건데요. 이것을 3%에서 5%로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또 지금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합헌 결정이 내려질 때도 아무래도 또 다른 연령대에 대한 차별 문제, 피해 최소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다수 의견이 있었던 것만큼 이것에 대해서 만약 5%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됐을 때 헌법소원 심판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나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입법이 되지도 예. 않고 저희 재판소에 오지도 않은 사건에 관해서 제가 가사부터 미리 의견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제가 표명했던 의견의 기조 아래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 할당제를 민간 기업에게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의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3%로 할당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도 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의 자유랄지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공공기관과는 달리 그 사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지금 카메라가 찍으니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네, 예. 민간 기업의 청년 고용 할당. 네네, 민간 기업에 그렇게 한다면 민간 기업의 자율권을 당연히 이제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을 이런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는 그 공공의 이익, 이것과 이제 그 법익을 서로 이제 비교 형량을 해야 될 텐데요.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이상 결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다분히라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제한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본안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위배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기회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재판부가 하루빨리 이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회 평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판결을 올바르게 내려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또한 이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시는 동안 내렸던 결정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도에 저희 입법부에서 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이 정원의 3%를 후보자께서는 인사말에서 불평등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네, 최근에 청년 실업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함께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는 그 조항 안에서의 고용세습 조항도 이런 청년들의 출발선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그 단체 협약상에 있는 장기 근속자, 정년퇴직자의 노조 자녀를 우선 특별 채용하는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단체 협약은 결국 그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5조 1항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34세 이상, 35세 이상인 분들이 위험 그 소원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이 2014년에 나긴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당시 위헌 의견을 내셨고 그 위헌 의견이 5분 중에 1분이셨는데요. 그 위헌 의견을 낸 그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전체 모집하는 이제 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 3%를 이제 35세까지 그 청년에게 할당을 하게 되면 결국 그 3%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연령대는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노사가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기아차 노조의 경우는 단체 협약의 그 협상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단체 협약의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의 그 우선 특별 채용의 조항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헌법과 법률상의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헌법상의 평등의 그렇습니다. 원칙에 예. 강하게 위배되는 것 우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평등에 네. 위배되고. 민법상의 사회질서의 위배, 고용정책기본법에서의 제7조 취업기회 균등한 보장, 직업안정법의 균등한 처우. 단체 협약에 대해서 만약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고용세습 그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 대략 한 2,800여 곳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694곳이 이런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노조원의 자녀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서 자율시정 조치 명령을 이렇게 내렸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다시 검사를 해보니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이 조항을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또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